네, 아는 만큼 튼튼해지는 지식 강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많이 필요한 치료는 뭘까요? 우리가 늘 받아왔고 필요하지만 정작 잘 몰랐던 분야, 바로 재활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요, 재활은 생활이다라는 주제로 건강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김민영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김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처 잘 모르고 있었던 재활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뇌 손상을 암이나 거북목입니다. 재활은 시간 싸움입니다. 재활치료가 비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 좋은 자세가 되려면 턱을 당겨서 이렇게 머리 뒤통수가 닿고 와, 신기해. 재활은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활이자 삶이다. 오늘 강연 주제가 재활은 생활이다거든요. 이게 그냥 생활 속에 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생활 속에 재활의학의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처 잘 모르고 있었던 재활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재활하면 크게 다쳤다가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활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지 참 궁금합니다. 자, 재활은 생활이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패널분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특히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희 남편이요. 저희 필요하죠, 남편이 필요하죠. 한 7개월 전에 팔이 부러졌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재활한다고 오.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장애를 입은 분들, 그 전까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몸을 사용할 수 있었던 분들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재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선천적인 경우 아니면 후천적인 경우? 이거 진짜 이거 고민되는데 제 느낌에는 네. 선천적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두 번째가 답이거든요. 네. 그죠? 근데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대 일이 될 것 같으세요? 몇 대 몇은 보통 이제 몇 대 몇 하면 네. 5대 5는 아니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6대 4나 뭐 7대 3 이런 비율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 6대 4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5대5 아닐까요? 선천적 1대, 후천적 9입니다. 거의 90% 정도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병에 의한 경우가 56%로 많습니다. 사고에 의한 경우 32%.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서 88%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으로서 장애가 되는 경우들의 이제 가장 심각한 경우는 뇌 손상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졸중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암이나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서도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내장 질환들도 예를 들면 심장이나 신장, 폐, 간 같은 경우에서도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 자신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뿐만 아니라 천천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재활치료 대부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 분들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럴 때 무슨 치료를 받죠? 도수치료. 물리치료. 그렇죠. 예. 죄송해요. 한 번을 못 마시네요. 치지 않나요? 물리치료 안에 있어야지. 도수치료, 전기치료 네. 많이 포함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증을 줄이는 것 재활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찜질이나 마사지 이런 것들은 재활일까요?
재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찜질이 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재활 치료 기술에 속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 그거 말고도 특히 재활학과 진료를 보실 때 이제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해서 진료를 보실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시게 될 거예요. 거북목입니다. 자세를 교정하세요. 나 완전 거북목. 핸드폰은 거북이라는 자세를 교정하세요. 핸드폰은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 들을 텐데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재활의학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히 실습을 해볼까요? 네. 정대원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요? 네. 누가 봐도 저는 재활이 필요하죠. 재활이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주로 이제 근골격계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재활은 기본 자세를 잘 잡는 건데 벽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지금 벽으로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막대를 벽이라고 생각하고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렇게 자세요? 잠깐 네, 알겠습니다. 돌려보시면 네.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고 네. 성대원 씨가 이렇게 자세가 아주 많이 나쁘신 건 아니신데요. 네. 더 좋은 자세가 되려면 턱을 당겨서 이렇게 머리 뒤통수가 닿고 네. 그리고 배도 약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뒤쪽을 되도록 지금 느낌으로는 일자로 편 이런 자세 그리고 배 속안에서 근육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벽에다 온 몸을 밀착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키를 최대로 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비슷하다고 지금 할 수 느낌이 있고요. 어떠냐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수그리고 다녔으면 지금 이 자세가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른 자세인데 이게 오히려 바른 자세인데 제 느낌은 진짜 뒤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네, 그리고 와, 신기해. 앉을 때도 이 자세가 많이 더 중요하고요.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있는 이런 네.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턱을 당겨서 이렇게 머리 배도 약간 집어넣어서 벽에다 온 몸을 밀착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키를 최대로 키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자세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재활은 무엇인가? 재활은 왜 해야 되나?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최적의 기능을 성취 유지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종류의 치료를 재활 치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재활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고나 아니면 질환, 뇌졸중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얼마나 집중 치료를 잘하느냐. 저희가 이제 보통 3개월에서 길면 1개월 정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요한 시기를. 그래서 그때 집중 치료를 잘 한다면 훨씬 더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단기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찾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또 장애가 남아서 이제 어떤 관리를 계속 받아야 되는 필요도 있는데 그 경우도 역시 녹록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와 같은 재활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환자 근육을 잘 파악하고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혼자 잘 걸을 수 있게 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 그리고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치료사 선생님,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언어재활사 선생님, 그리고 환자의 정서적인 부분을 지지해주기도 하지만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능한 이제 최대의 기능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이 아무래도 요양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성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 아이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아재활 전문 병원은 단 한 곳입니다. 그리고 네. 서울의 푸르메 재단에서 하는 소아재활 어린이 병원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병원 하나는 서울재활병원은 이제 어른들과 같이 있는 시설인데요. 이 두 곳이 가장 어린이 재활, 소아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의 어려움 때문에 이 두 곳 모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아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 사례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본에서는 200개가 넘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있다라고 하고요. 독일은 180개, 미국에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는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치료받을 곳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다니시는 노인 요양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활을 전문적으로 잘 받는 게 많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소아재활 전문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수개월씩 다 대기를 하는 상태고 그나마 간신히 그래도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혼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돌보게 되고요. 보통 그러면 이상 가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많은 어린이 재활 이상 가족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 재활 병원이 사실은 그게 병원이 한 군데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재활 치료가 비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해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에서는 전 세계에서 재활치료 기술 대비 치료비는 많이 싼 편에 속합니다. 오, 그래요? 네, 제가 그렇지만 오해했네요. 예,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네. 재활이 이렇게 부족하다니 전체적인 의료 선진국이잖아요, 수준이 우리나라가. 그래요. 세계에서 정말 1, 2등 한다는 의료 선진국인데 네. 어떻게 재활 쪽에서 이렇게 많은 또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의료기관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활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구별을 한다면 첫 번째는 급성기 병원, 그리고 두 번째 회복기 병원, 세 번째 만성기 병원. 그래서 급성기 병원은 처음에 장애가 생길 만한 그런 질환이나 아니면 사고를 초기에 대처하고 치료해야 되는 병원이 되겠고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여기에 해당하겠고, 만성기 병원은 요양병원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로 목적이 되고 있고요. 그 중간 단계 회복기 병원에서 집중 재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회복기에 해당하는 재활병원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회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귀를 해야 되는데 뇌졸중 환자의 22.4%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와서 정상 생활을 옛날처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2.4%이고요. 척수 질환자는 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67에서 78%의 뇌졸중 환자분들이 복귀를 하고 있고요. 척수질 환자는 89%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을 좀 더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더 수요가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기관들 쪽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활은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활이자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에서 기본적인 의료 사느냐 죽느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재활은 생활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활 치료를 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후천적인 이유로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재활을 생활로 느끼고 우리가 함께 사회에서 얼마나 더 좋게 네. 발전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오늘 함께 고민할 숙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뭘 좀 아는 의사 K닥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time again for me to mention the word